김영수입니다. 리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 함양부터 시작해서 조직론 마지막 단계인 엄징까지 왔습니다. 엄징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엄격한 징계가 같이 어울려서 적절하게 작용을 해야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징은요, 벌이 아닙니다. 엄징은 징계라는 뜻인데요. 인재를 채찍질해서 단속하기 위한 것이 엄징이지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인재를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엄징에는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엄징에 대한 깊이 있는 리더의 인식 없이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재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집과 자존감 센 인재에 대한 단호한 수단으로서의 엄징의 역할과 작용에 주목하라. 그런 인재들을 무턱 대놓고 처벌해버리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과 그런 처벌을 가지고는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징하되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벌과 함께 구사해야 되고요. 혹형이나 악법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자를 억누르고 교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리더의 식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더가 정확해야 됩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리더가 정확하게 알고 인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힘을 가지고 엄징에서는 역효과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즉 좋은 인재를 격려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제가 필요하죠.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돌아간다든지 또는 이러이러한 손해가 조직에 미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겁을 주는 방식이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부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벌이라는 것은 클수록 좋고 상은 작을수록 좋다. 벌을 세게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벌이라는 게 클수록 좋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윗사람들에게 작용하면 할수록 좋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즉 벌이 위아래를 가려서는 안 되되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벌을 줄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고 상은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잘했을 경우에는 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상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윗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부터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마양저라고 하는 유명한 군사 전문가가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장고라는 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합니다. 장수였던 사마양저하고 출정하기에 앞서가지고 다음날 12시까지 군영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장고라는 사람이 임금의 빽만 믿고요. 송배례 한답시고 친구들하고 부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질 못합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한 장고가 해가 다 질 무렵이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사마양저가 군법을 담당하는 장교를 불러가지고 출정하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돌아가냐라고 군법을 뒤지게 합니다. 장교가 목을 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교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부하를 임금에게 보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임금이 아끼는 부하였기 때문에 임금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장교를 살려주게 합니다. 그런데 사마양저는요, 임금의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장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엄격한 징계죠. 이건 사람을 죽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새롭게 임명된 장수에 대한 신뢰감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임금이 아끼는 신하마저도 과감하게 군법에 따라서 목을 베어버림으로써 엄징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병사들의 신뢰를 확실하게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시대 때 연나라가 악의라고 하는 장수를 임명해가지고 제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파죽지세로 제나라의 70여 개 성을 한꺼번에 빼앗고요. 2개 성만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군공을 세울 때마다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조정 내에 많았습니다. 태자도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아기에 대해서 비방을 일삼습니다. 소왕에게 계속해서 아기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연나라 소왕이 태자에게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다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자에게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상을 더 줍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자의 곤장을 침으로써 장수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엄징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 같은 경우는요, 두여회, 방현령 같은 유명한 인재들을 헐뜯는 진사합이라는 사람을 귀양을 보냄으로써, 엄징함으로써 내가 소인배를 확실하게 멀리한다. 그리고 직언하는 신하들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엄징은요, 정벌과 함께 구사해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안정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매서워야 됩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매섭게 잘못을 추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리더의 식견과 사상, 철학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신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엄징해놓고 인재와의 감정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엄벌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인재가 떠나버립니다. 묵은 원한은 풀어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였습니다.